6개월 만에 뵙습니다. 6개월 만에. 원래 재건축에서는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설명한다는 게 자체가 지금 제가 벌써 한 3번째인가요? 우리 사례는 작년 8월 12일, 그 다음에 12월 15일인가? 16일인가? 하고 오늘이 이제 3번째 같은데, 원래 재건축이 이렇게 자주 이 설명이나 이런 건 원래 조합 들어가면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 보면 그냥 막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은 몰라요. 근데 저는 이런 설명회를 가능하면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특히 요즘은 통합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뭐 주변 단지 또 빌라들도 뭐 통합한다고 이상한 어떤 유언비도 있고, 하여튼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진짜 엄청난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제가 이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락적으로 입주할 때까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 어제 16일 날 최종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청 완료한 지금 경관심의안을 개락적으로 좀 몇 장만 좀 넘겨주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사가 입찰할 때 그 제안서를 낸 게 있는데, 이 제안서를 보시면 우리 아파트가 설계사는 어떤 형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설계사 제안서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심각하게 있어서 사실은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거 잠깐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설계사가 수의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의라는 게 입찰을 2번 했는데 2번 다 한 개 회사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찰이 된 거거든요. 유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수의로 되는 거죠. 이건 정상적인 어떤 법 절차에 의해서 수의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거의 5조, 10조짜리 압구정 3이나 이런 데도 시공사 선정하는 것도 수의로 계약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인데, 일부 진짜 조합원들이 이거를 재입찰 요구해서 좀 아주 곤혹을 치렀던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여기 우리 한신설의 상가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상가. 한신설의 상가. 예. 이렇게 상가는 이렇게 별로 안 오신 것 같은데. 남의 조합이지만 궁전의 상가는 정말 보다 내가 정말 이런 사람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학을 떼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작년 11월 15일부터 모금을 했는데, 얼마 정도 모금해서 어느 정도 샀는지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질의응답 하는 걸 하겠습니다. 양이 원래는 이게 지금 한 200 몇십 페이지 돼서 되게 많은데, 그냥 여기 제안서라든지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 이런 것들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계속 바뀌어갈 겁니다.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심의 과정 중에 서울시나 서초구에서 바꾸도록 이렇게 추가하고 가감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게 우리 전체는 다 아니다. 이보다 훨씬 더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락적으로 빨리빨리 설명하고, 저 뒤에 시간이 오늘 정확하게 8시 반까지 끝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되면 뒤에는 그냥 설명 못하고 마치는 걸로 우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신설의 상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신설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동궁이나 궁전에서는요, 한영기가 이게 한신 조합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한신설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뭔가 설계도 할 거고, 어떤 일방적으로 한신설에 유리하게 이렇게 재건축을 끌고 갈 거다. 이런 게 너무나 팽배한 것 같아요. 너무나 이렇게 머리에 꽉 차 있어서 고비고비마다 어떤 의심을 하고 계속 시비가
붙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원래 이 상가는 아파트를 분양받습니다. 이 상가가 왜 아파트 분양받지 이렇게 아마 또 의아해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궁전 상가가 아파트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파트를 받으면 그럼 아파트 조합원들은 손해나 상가가 아파트를 받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받더라도 내가 볼 때는 상가는 안 짓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궁전 상가에서 합의할 때 상가를 아예 안 짓는 걸로 그렇게 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조합 설비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번 설명할 때 야 공짜로 지하 1층을 허가받아서 공짜로 내가 상가를 한신 서래 쪽에 상가를 지어서 다음은 몇백억이라도 분양 수입을 서래 쪽에 워낙 부담금이 많으니까 좀 부담금을 줄이겠다 했더니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왜 못하게 하느냐, 상가를 지어버리면 아파트를 못 받는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게 너무 심해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상가를 받든 아파트를 받든 저는 입주할 때까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중간에 팔고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애당초에 처음부터 여기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었고 여러분하고 약속해서 이렇게 조합원이 됐던 거고 그 약속이 어찌됐든 저는 3년 내에 이주, 8년 내에 입주시키고 제2의 원밸리로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약속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를 끝까지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저는 지금 그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크로 입학에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있어서 1가구 2주택을 만들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여기서 내가 아파트 분양받으면 24평을 받아야 됩니다. 24평 하나를 받아가지고 5년 동안 재담첨 금지 기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제대로 내가 가고 싶은데 진짜 압구정에 어든 가고 싶은 데를 못 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최대한 늦춰서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않겠지만 제가 여기에 있어서 서래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어떤 재건축을 진행하고 절대로 전에 첫 번째 제가 설명할 때 조합장이 어느 단지에 있든 조합장 마음대로 그 단지에 유리하게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재건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무리 한영기가 유능해도 어느 특정 단지에 유리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도 안 됩니다. 그거는. 설계 같은 경우는 한신설계를 쾌적하게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그건 서울시에서 바로 허가에서 걸립니다. 심의에서.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제가 제2의 원밸리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특정 단지만 좀 좋아지고 나머지 단지들은 안 좋아진다고 그런다면 이 단지 전체가 이렇게 좋아지지는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단지별로 어떤 자꾸 악유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그건 성공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다른 단지 분들 아시는 분들 특히 저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그 사람은 여기 떠날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언제 봤다고 설혜한테 특별하게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도 않을 겁니다. 예, 이게 2월 19일부터 지금 6월 11일인데 이 뒤로 지금 계속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5개 업체를 계약 해지했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록 작성하고 총회 하려면 총회 책자 만들고 모든 자료 만들고 하는 그 다음에 입찰하는데 입찰 서류 모든 서류를 원래는 정비업체가 그런 정도는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정비업체 노릇을 지난 3, 4개월 동안 혼자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크게는 그간에 벌어진 거는 5개 용역사 계약 해지를 3월 3일 날 임시총회를 해서 계약 해지를 시켰습니다. 기존에 능력 안 되는 그 회사들. 여기에서 6개인데 세무법인 세담은 그런 대로 괜찮고
충분히 능력이 있어서 제의하고 나머지 이렇게 5개 업체는 계약 해지했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가처분 소송인데 저희가 만약에 조합이 진다고 그런다면 이건 대형 사고가 생깁니다. 사실은 이걸 지면 한동안은 중단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지금 방언하고 있고요.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가처분은 보통 한두 달 새 이렇게 판결이 나는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새 용역사 입찰 및 계약을 그 사이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일 날 정기총회를 열어서, 궁전의 정기총회를 열어서 업체 선정을 완료했고 계약 체결은 지난주 6월 9일 날 체결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1월, 12월부터 정비계획 변경 동의서를 받았는데 이 10만포 궁전 같은 경우는 83.78%, 현대동궁 82.1%, 한신설해가 75.3%. 제가 있는 한신설해가 제일 꼴등이네요, 꼴등. 앞으로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통기획 자문동의서, 이거는 이제 최근에 받은 거죠. 여기에 궁전 63.5%, 72.32%, 72%. 이 궁전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 다음에 이 어려운 과정성에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결국은 궁전의 장소조합장이 스스로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의 팔고 나가기 일보 직전에 사실은 간신히 봉합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조합장이 없이 정관에 의해서 직무대행이 지금 임시로 조합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사 입찰 결과입니다. 정비업체 신한PNC. 신한PNC가 원베이를 했던 정비업체가 국내 압도적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사 ANU 디자인그룹. 이건 따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아예 설계사한테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메이저 설계사들은 도시계획을 같이 하거든요. 우리는 건영이라는 도시계획 업체가 따로 있었고 사마라는 설계사가 따로 있었는데 대형 이런 큰 설계사는 자체적으로 그 파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훨씬 편하죠. 좋죠. 한 회사에서 같이 하니까. 그 다음에 법무사. 법무사는 우영법무사인데 아마 우영법무사 웬만한 분은 아실 겁니다. 이건 재건축 업계에서는 압도적 1위. 여기 보면 새로 들어온 업체들은 5,000세대, 10,000세대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 업체들만 다 들어와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강한 업체에 들어왔는데 여기 계약 금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5억 8,300이 낮습니다. 전에 그 계약 해지된 5개 업체보다. 근데 이거는 지금 궁전 하나를 놓고 봤을 때 그렇고 이게 이제 면적이 한 4배 정도 늘어나잖아요. 그리 되면 약 20억 정도 쌉니다. 업체 선정 한 번 새로 했는데 20억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사가 이번에 이제 분양 최종 신청한 걸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 최종한 걸로는 2,258평이 기존보다 늘어난 걸로, 분양 면적이. 저희가 지난번에 지금 문제가 됐던 게 1,000세대가 넘어가면 910평에, 그러니까 세대당 3제곱미터씩 910평에 공원 기부 체납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역시 대한민국 1등 설계사는 기부 체납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부 체납 안 하면 910평에 대해서 300%면 3927, 2,700평 정도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거 대신에 일부 주민들한테, 여기 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기부 체납을 좀 해달라 해서 그것 좀 해주고 나서 늘어난 게 2,258평. 그래서 순수하게 전에 사마하고 같이 했을 때 사마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 안보다 1,500억 원이 분양 수입이 줄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삼화하는 것보다 이 설계가사가 들어와서 순수하게 1,500억 이익이 생겼습니다. 1,500억이면 우리가 700명이면 그것도 거의 세대당 2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 ANU 디자인 그룹을 수의계약하지 말고 다시 선정을 하라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근데 결국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삼화라는 회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보다 1,500억 손해고 용역비 비싸고 이 뒤에 보면 알 거예요. 제일 높은 게 39층이고 그 다음에 34평 이하 소형 평수가 81.6%나 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설계회사하고 이 회사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당연히 이런 메이에서 회사가 들어오니까 다른 회사는 또 못 들어오죠. 입찰에. 그 조그만 회사들 5개가 있어요. 원래는 들으려고 했던 업체가 조그만한 애들이, 그러니까 옛날 사마 같은 애들이. 그런데 현장 설명에 ANU 딱 나타나니까 못 들어오죠. 자, 그러니까 유찰이 돼서 2번 유찰돼 가지고 ANU 선정됐는데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매출 기준으로 국내 8위입니다. 매출. 그런데 여기에는 설계뿐이 아니고 감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8인데 ANU는 감리가 없습니다. 오직 설계만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설계로 하면 국내에서 특히 서울에서는 아파트 설계로 하면 최소한 1등에서 3위 안에들은 최고의 설계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설계 1위고요. 특히 서초구, 아크로리파크, 온베일리, 메이플자이, 주공 124, 신반포 2차 여기 한강 밀리는 건 싹쓸이했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온베일리나 아크로나 통합재건축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가장 비싼 1, 2 아파트를 설계했던 설계사고요. 유일하게 서울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받는 설계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제가 몇 차례 강조했지만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걸 지정받지 않으면요, 이건 구릉지 때문에 진짜 고급 아파트가 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층수도 49층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 같은 경우에 왜 39층이겠어요? 그냥 일반 건축법을 적용해서는 49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걸 적용을 하면 동강거리라든지 이런 그 건축법을 안아받는 게 있어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따가 또 뒤에 보시면 이 특별건축구역 때문에 어떻게 달라는지 아마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회사입니다. 유일한 회사. 그런데 이런 회사를 내치고 새로 입찰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여러분 이해 안 가시죠? 그냥 난리 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거 전부 다 새로 선정하는 거 다 나가리 시키고 기존 업체 대로라고 합니다. 5개. 이런 어처구니 없는데 이 정비구역 지정이 지금 신청했죠. 자, 6월 16일 날 정확하게는 신청했습니다. 그 전에 6월 초부터 구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구청이 일부 반영하라는 걸 반영해서 신청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고시가 나면 조합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거 신청했다는 얘기는 이게 인가가 나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세 단지가 통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는 조합 설립은 형식적인 거고요. 우리 조합 설립은 저희하고 그 동궁이 궁전조합에 흡수되는 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이 내년 연말까지 될 거고요. 통합심의 사업시행 인가는 예를 들어서 28년 12월 말 정도까지는 사업시행 인가 받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부장 신청하고 관리처분 인가가 2029년 6월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7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하고 공사를 해서 입주하는 게 34년 7월 1일이 사실은 목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당기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거고요. 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이 서울시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몇 달 정도 늦을 수 있는데 저는 볼 때는 여기서 6개월 이상은 안 늦어질 거라고 보고요. 정말로 3년 내에 이주, 8년 내에 입주, 거의 이 정도면 8년 내에 입주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업체를 계약 해지하고 새로 선정하고 이런 과정이 거의 또 합의하고 이러면서 6개월을 그냥 언제죠? 작년 8월부터 사실은 금년 6월까지 거의 한 10개월을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을 해버렸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을 보내버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별 문제가 없으면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신청한 정비구역 지정 경관 심의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일단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일단은 신청하고 서울시 심의나 서초구 협의 과정에서 분명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100% 이렇게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가 이 회사가 찾아낸 방안이 991평을 기부천합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낸 게 뭐냐? 언젠가 저도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 소공원을 우리 사업부지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부지 안에 포함시켜서 이걸 내가 공원도로 꾸며서 너네한테 기부천을 해줄게. 이걸로 퉁치자는 겁니다. 자, 이걸로 해서 지금 아까 991평을 내놓지 않고 대신 여기다가 아마 지역민들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 같은 거를 하나 조그맣게 지어서 기부천합하는 형태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정말로 정비구역 지정이나 정비계획 안에서는 단지의 어떤 배치나 이런 건 정말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층수나 최고 층수나 층수 정도지 단지를 평형을 어떻고 단지 배치는 어떻고 결코 이런 심의를 하는 데가 아니라서 이것도 그냥 하나의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동이죠. 전에 그 사마가 9개 동인가 10개 동인가 그랬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동궁입니다. 그래서 동궁은 지하주차장이 4개층입니다. 동궁하고 이게 이제 궁전입니다. 여기가 단차이가 24, 29.4, 5.4m 단차이가 생깁니다. 단차이가 생기는데 이삿짐 차나 그 다음에 소방차가 다녀야 되니까 이 단차이는 차가 다니는 거는 슬로프 형태로 연결이 될 거고요. 사람 다니는 데는. 나머지는 이거는 어떤 그냥 옹벽이 아닌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 조경하고 어울리는 아마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서 그냥 옹벽 처리가 되지 않게 그런 설계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저 앞에 있는 게 서초대로인가요? 궁전 앞에? 그게 사평대로인가요? 사평대로 말고 우리 지금 한신설에 현재 그 출입구로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이게 그 길이죠. 자, 여기는 15인데 여기는 24입니다. 9m 차이 나죠. 우리 현재 도로에서 아파트 1층이 저 9m 위에 떠 있습니다. 왜 이게 떼었을까요?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는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경사져 올라가잖아요, 계속. 그래서 구름지 있는 아파트는 절대로 고급 아파트에 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동궁에서 궁전으로 오고 궁전에서 서리로 넘어오려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한 계단을 두든지 단차이가 있죠. 근데 전체 단차이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동궁하고 궁전 사이에만.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일단은 단지 안에 올라가면 전부 다 평평하죠. 저기 궁전에서부터 서리까지, 서리 끝에까지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심의 과정에서 야, 너 너무 높게 들어와 유화감 조성해. 그래서 단차를 하나 줘. 이렇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고 그런다면 일단은 제2의 온베일리의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지금 들어오는 길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사평대로하고 우리가 이리 들어오잖아요. 6m 도로. 이게 12m로 넓어지는 건 아시죠? 이 12m로 넓어지고 보도 생겨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내려올 때 지저분한 옹벽을 바라보면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어때요? 아까 9m를 들어 올려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지하층이야, 허가는. 그래, 이런 데다가 커뮤니티를 넣으면 1층인데 실제로는 지하로 받았기 때문에 지상의 용적률을 전혀 까먹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이 출입구가 이 정도 위치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 진짜 그림 같은 문줄을 여기서 설치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되면 12m의 넓은 도로에 이 주변이 정말 그림같이 바뀔 겁니다. 이 아파트 주변이. 아까 설의 저 끝에쯤에 이런, 여기는 현재 뭐 데이케어 센터라고 지금 돼 있는데 여기다가 조그마한 기부천압 시설물을 하나 설치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요. 자, 일단 이 노인 여가 복지시설이라는 게 뭐 그 안에는 노인들 상담실, 치료 진료실, 스마트 헬스케어, 노인 취미교실, 그 다음에 다목적 강당 뭐 이런 것들로 현재는 구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기부천압 시설물입니다. 전체 조감도는 이런 형태입니다. 8개의 동이 이런 형태로, 이게 가운데가 49층 짜리고요. 이 49층인데 이 전반적으로 지금 1층을 한 9m 이상으로 다 높여놨기 때문에, 그리고 1층은 전부 다 필로티입니다. 1층이 아파트는 한 세대도 없습니다. 필로티가 뭔지 알죠? 비워놓는 거. 그래서 원래 이렇게 사방이 다 튀어 있지만 원래 아파트를 올려놓은 데다가 1층을 전부 다 필로티로 높여놨기 때문에 실제로 1층이 없고 2층이 1층인데 조망이 아마 여기 웬만한 동에서는 아크로나 뭐 예를 들어서 레미안 퍼티를 넘어서서 한강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는 지금 계획은 제일 높은 데다가 스카이 라운지를 만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제안서에는 거의 뭐 한 70페이지, 80페이지인데요. 전문적인 용어나 전문적인 그런 뭐 도로, 교통 체계, 뭐 친환경 어쩌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그런 내용 다 빼고 실제로 그 몇 개만 지금 소개한 겁니다, 제가. ANU가 제안한 제안서입니다. 이거는 입찰을 할 때 저희가 내도록 했는데요. 이건 그냥 임시로 자기네들이 지은 우리 아파트 이름이고요. 이건 아니고. 이 상당 부분은 자기네 회사 소개하고 회사 아마 자랑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지금 이게 받아서 이 펀드가 안 맞아가지고 좀 깨지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진짜 저기서 TH 르블랑부터 시작해서, 이게 TH 르블랑이 어디냐면 10만 보 이차입니다. 2차. 그 다음에 레미안 온베일리 바로 붙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아크로 리브파크, 그 다음에 DH 클래스, 이게 주공 1, 2, 4주고,
이게 전부 다 ANU가 한 작품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인허가 하는 AM보다 더 빨리 받는 회사는 없습니다. 서울시의 용역의 거의 한 80%는 독식을 합니다. 한강변에 이런 그 아파트 이런 것들은 ANU가 거의 뭐 다 서울시 거는 아두하다시피 합니다. 정말 그 대단한 회사입니다, 사실은. 일단은 이거를 해서 2,970평을 추가 확보하겠다라고 일단 제시했는데, 일단 1차적으로 구청에서 협의된 거, 좋아. 이거는 다 사업부에 넣는데, 여기에 조금, 기부천합 시설 좀 해달라고 좀 줄어졌죠. 아까 2,200원 몇 평으로. 그 다음에 특별 건축계획을 적용해서 49층을 반드시 하나 정도는 넣겠다. 이런 게 컨셉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게 공원으로 편입 안 되면 어떤 생각까지 얘네들이 했냐면, 이거 대안이 아예 997세대로 해서 아예 991평을 기부천을 아예 없애겠다. 1000세대 이상을 안 넘기게. 그래서 이렇게 대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3하에서 했던 최고 39층하고 지금 저희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동수도 차이가 나고요. 이게 아까 49층 위에 그냥 계략적으로 스카이 라운지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아까 보시면 우리 지금 현재 이 정문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우리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 옆에가 그냥 옹벽이 9m 옹벽이면 또 흉할 텐데, 옹벽이 아니고 전부 다 이런 시설물로 커뮤니티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멋있습니다. 우리 원베일리가 높이 떠 있잖아요. 근데 원베일리가 밑에는 전부 다 커뮤니티 시설로 지금 다 돼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옹벽이라면 너무 좀 9m면 높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처리를 하면 멋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한번 다니줘요. 아까 동궁에서 궁전 넘어갈 때 다니죠. 근데 차는 소방차나 이런 것들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차 다니는 거, 사람 다니는 데는 슬로프 형태로 5m지만 이렇게 경사를 주고요. 나머지는 옹벽을 처리하면서 아까 또 시설물이나 이런 거 두는 그런 형태로 여기가 경사가 하나 지고요. 여기 들어서는 궁전에서부터 설해까지는 어떻게 돼 있죠? 단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지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가장 주안점이 뒀던 게, 저희들은 특히 한신설이하고 동궁은 평형을 늘려가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워낙 지금 용적률이 높아가지고 거의 자기 평형 정도. 21평이 아마 잘하면 24평, 그 다음에 27평은 잘하면 한 28평, 이런 정도. 그래서 그냥 궁전 같은 경우는 정말 원하는 평수를 다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거기는 용적률이 150%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2배를 더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평형을 마음대로 골라갖고도 또 일반 분양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일반 분양 거의 없다시피 그냥 자기 평형만 가야 되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계속 저하고도 협의되고 있는 게, 신경 쓰는 게 뭐냐, 가능하면 3면 개방을 해서, 3면 개방은 세 군데, 3면이 다 발코니를 둔다는 얘기거든요. 발코니를 둬서 발코니를 다 확장해버려요. 요즘은 공사할 때 확장하잖아요. 그러면 판상위에서 앞뒤로만 발코니 있는 것보다 3면이 있으면 훨씬 실사용 면적이 커집니다. 그게 가장 큰 어떤 주안점을 두고 얘네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용 면적 극대화 전 세대 포배 이상 계획하고, 그 다음에 오픈 발코니 테라스를 일부 평행 적용하고, 그 다음에 파노라마 적용, 이런 형태로. 이게 다 서비스 면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확장해버리면 엄청나게 넓어지죠. 아까 이게 전용 24평형입니다. 24평형. 서비스 면적이 전용 면적이 18평인데 요 면적이 합치면 9평에서 총 실사용 면적이 27평이다. 그러면 24평을 분양받아도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27평 정도 이상 넓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27평이다. 그러면 27평만 분양받아도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30평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8평이 늘려서 총 실사용 면적은 31평. 34평 같은 경우는 13평이 늘어서 총 실사용 면적은 39평.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54평 같은 경우는 63평으로 커집니다. (71평) 테라스 여기 두고 71평은 실제 평수로는 88평? 테라스 빼고 88평. 이 테라스 면적 빼고 순수하게 그 주거 시설을 사용하는 게 88평. 기존의 20평이 거의 24평 이상, 거의 30평에 육박한다. 이런 표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커뮤니티도 세대당 보통 뭐 한 평? 근데 지금 2.75평 정도 커뮤니티를 최대한 많이 넣겠다는 거고요. 여기 지하층의 핵심이 여기 스카이 라운지가 여기에 있고요. 이 동에. 그 옆에 자리하고 있는 게 여기가 스포츠 커뮤니티입니다. 여기가 뭐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히트니스 센터, 그 다음에 뭐 다목적 체육관, 그 다음에 뭐 사우나 이런 것들이 다 수영장 이런 것들 몰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도로변 따라서 이런 데는 지하층에 허가를 받은 커뮤니티 시설들이 다 배치될 거고요. 여기는 지상에 아마 이게 돌봄센터 어린이 시설 같고, 여기도 뭐 게스트하우스나 동궁 쪽에도 일부 커뮤니티가 배치됩니다. 아까 49층에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라고 지금 되어 있는 스카이 라운지입니다. 지금 새로 되면 아마 이런 흉한 옹벽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옹벽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다. 여기가 어디냐? 이 부분입니다. 선쿨을 두고 천정이 햇빛이 들어오도록 해서 여기에 이제 뭐 히팅 센터 들어오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 엄청 높은 옹벽이 있는데 그 옹벽을 이게 확대한 건데요. 우리 지금 정면으로 들어가는 그 벽면에 아까 확대된 겁니다. 이게 높이가 이게 9m라 들어 올려놨으니까 이게 9m라는 거예요. 이 계층으로 해서 커뮤니티 시설을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뭐 식당 다이닝룸일 수도 있고 이렇게 꾸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9m가 이 옹벽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좀 이상할 텐데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 앞에는 이렇게 일부는 적용으로 이렇게 커버가 될 거고요. 주차장은 세대당 2.18대고 천정고는 지금 무한정 높일 수가 없습니다. 2.6m로 해서 지금 49층. 이게 절대 높이가 161m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정고를 2.8, 뭐 압구정처럼 3m 이렇게 높이면
절대 층수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세대수를 다 용적률을 못 찾는 그런 케이스가 생겨서 2.6m면 지금 아크로 높입니다. 원벨리는 지금 2.5m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건 2.3m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를 겁니다. 30cm 높은 게. 이제 지화 주차장. 조경은 뭐 나중에 이상이 그 설계사에서 제안한 제안 내용입니다. 이 제안서를 보고서 궁전하고 동궁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한영기 네가 완전히 한신 설혜를 위해서 설계를 다 해놨구나. 어? 여기 49층. 옛날에는 제일 높은 게 39층이 여기 사마가 있을 때 여기 있었거든요. 궁전 자리에. 근데 이거를 49층이 제일 높은 게 여기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신 설혜래요. 이 설혜 같습니까? 이 위치가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높은 거를 한신 설혜에 뒀어. 어?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동궁인데 동궁에 이게 이 호텔 때문에 이게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대를 다 못 가요, 여기에. 그래서 일부가 일이 넘어와야 돼요, 이쪽으로. 동궁이나 한신설혜 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적게는 한 60세대, 많게는 한 100여 세대가 이쪽으로 설치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러니까 이제 이게 제자리가 아니다. 왜 동궁께 우리로 와? 어? 그러니까 제자리 재건투한다면 완전히 무자르듯이 딱 경계를 그어놓고 일절 너는 못 넘어와. 이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사마에서 했을 때도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사마에서 한신설의 두 라인이 궁전에 갔다 해가지고 그 난리를 피운 거잖아요. 왜 설혜가 궁전 땅에 들어와? 그것도 임대주택을. 그러니까 이 설계를 하다 보면 딱 금 그어놓고 자기 단지에 그 용적률을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못 찾으면 예를 들어 동궁 같은 게 250%밖에 못 찾아요. 동궁은 250% 50%를 덜 지으면 줄여가야 돼요. 줄여가야 돼. 임대 빼주고 나면 말이 안 돼요. 동궁은 지금 24평 29평인데 그러면 이 한신설의 일부 침범을 오든지 궁전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따구로 해놔서 제자리 안 하고. 이게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이게 궁전이에요. 아니, 설혜예요. 설혜. 빨간 게. 49층이 설혜에 있습니까? 이게 49층이 제일 높은 층이 있으면 이건 아파트가 평당 2억 가고 이 옆에 낮은 거는 평당 1억 5천 갑니까? 여기는 좀 여기 49층, 48층, 46, 7층, 40몇 층, 한 뭐 3층 이상은 좀 높을 수는 있어요. 가격이. 몇 세대는. 완전히 주변이 다 트여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이제 뭐 여기도 40몇 층이거든요. 이런 데 40몇 층. 나머지 이 똑같은 층은 똑같아요. 저기에 있는 거나 여기에 있는 거나 아파트 가격 똑같다고요. 근데 아니래. 그리고 여기에 좀 이게 한신설혜가 이게 누가 봐도 동궁에 있거든요. 동궁 사람들이 분양받아요, 이거. 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센 사람들이 많아. 잘난 체하고. 그러면 재건축 안 돼요. 오직 전문가가 알아서 제안했겠냐고요. 어? 전문가는 이 제자리 재건축을 고집하면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최상입니다. 라고 진짜 그 회사의 명을 걸고 낸 안이거든요. 근데 일반인이 가지고 뭐야 왜 남의 땅에다 뭐 이거 했어 왜 이게 일부가 일 넘어 이거 보면 자 여기 동궁 사람들이 여기 분양 받도록 이렇게 될 거예요. 한신설에 좀 침범했어요. 이렇게 이만큼 침범하면 안 됩니까? 우리 설에 이거 못하게 해요?
자르라고 그럴까요, 그거? 이게 동궁에서 일이 왔다고 치니, 이게 좀 있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달라집니까? 이게 사마입니다, 사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까 8동인데 10개 동이네, 10개 동. 아니,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은 얘기 한마디 없었거든요. 그때. 이 허접한 이런 설계도 설계라고 나는 이게 진짜 거지라고 했는데 이때는 아무 불만이 없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최고 설계사가 최고 아니라고 제안한 거는 야, 한영기 네가 설계를 위해서 있다고 해놨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거의 판 엎어지기 직전까지 갔어요. 엎어지기 직전. 이거는 내가 여러분 우리 한신설에도 꼭 아시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건축은요 정말 한신설에 나는 너네들은 모르겠고 나만 좀 좋으면 돼 이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 사마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동수 그러니까 궁전 동궁 빼고 7개, 8개. 최고 층수 39층, 49층. 평균 층수가 23.56평. 이거 34층이에요. 평균 층수가. 이거 바닥에다 다 깔아놨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잖아요. 29 제일 높은 게 32, 24, 17, 25, 17, 39. 여기는 39, 49, 43, 3 이건 아니고요. 32, 42. 평균 층수가 얘기가 안 돼요. 근데 이거 할 때는 아무 얘기가 없어. 그래서 열받아서 A님한테 그래 제자리 재건축해서 설계 좀 다시 한번 해와 주세요 했더니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 ANU가 다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보면 잘 모르니까 이래도 여기 다 못 들어가요. 이래도 일부는 이리 와야 돼.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 혼합한 요구하고 원래 우리 제안했던 거하고 이거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제자리 하지 말고 제자리로 해줘 최대한 이건 어쩔 수 없이 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했을 때 똑같은 ANU가 한 건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층수나 동수도 한 개 더 많아요. 전체고 층수가 여기는 44층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야, 왜 제자리 하는데 층수가 달라지냐? 여기 똑같은 거의 위치에 이건 잘못된 건데 이게 49층인데 이 49층인데 왜 이게 44층밖에 안 돼? 실제로 여기 그 동강 거리나 이런 거 보세요. 여기에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거에. 여기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층수가 달라진다고 이렇게. 자, 아까 그 처음에 제안서 냈던 거를 동궁하고 궁전 입장에서만 놓고 여기 비교를 해봤어요. 이거 제자리를 최대한 지켜가니까 이렇게 돼요. 요 설계하고 요 설계하고 어떤 게 좋은 게 왔어요? 여기는 완전히 운동장이 있어요. 조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건 어때요? 이러니까 층수가 낮아진다고 이게. 이렇게 해도 제자리는 안 되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한신설에는 전혀 어떤 그 안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한신설에가 궁전이나 동궁을 침범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 누구죠? 사마. 걔네들은 층수를 49층 이렇게 못하니까 낮춰 놓으니까 동수가 늘어나니까 한 동이 밀려가서 궁전에 가서 궁전이 난리 쳤죠. 왜 설의 임대를 우리 궁전에 갖다 놔? 지금 여기는 설에는 전혀 우리 단지 안에 다 해결돼요. 오직 궁전도 다 해결돼요. 동궁만 안 돼. 그러면 동궁을 250%만 하고 말으라고 해야 되는 거냐? 커뮤니티를 한신설에 설치했다.
커뮤니티 있는 동이 없는 동하고 10억 차이 난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가져왔는지 이거 보세요. 이게 아주 그냥 그 엘리베이터 출입구에다가 아주 붙여놓고 업체 선정하는 총이 하지 마. 그 다음에 이 설계사 개파니까 새로 입찰해. 커뮤니티 없는 동하고 있는 동 10억 차이 난다. 근데 커뮤니티를 전부 다 설에다가 한영기가 다 갖다 박아놨다. 우리 망했다 이런 거예요. 궁전에서. 코미디 같죠? 예? 난 진짜 세상 내가 재건축을 진짜 수백 번을 이렇게 설명하고 다른데 이렇게 돕고 다녔지만 난 그런 발상 하는 것 자체가 난 진짜 처음 봐요. 처음. 아까 커뮤니티가 이렇게 썬큰을 두고 여기에 밑에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응?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궁전에 49층이 있는 데라고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 기준으로 보면 주로 이제 이 위치는 사실은 거의 설의 땅에 들어온 건 사실이야. 요 위치는 사실은 전부 다 설의 땅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걸 그대로 여기다 옮겨주겠다고 그랬어요. 궁전에다 가지고 가세요 그랬어요. 이게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있으면 좋을까요? 거기에는 지하 어떤 한 2개 층 가까이를 그 넓은 면적 차지하면 이 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지하 3층 4층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여기 1층이나 이런 데는 시끄러워요. 진동도 있고. 세상에. 그런데 이 가까이 있는 동이 비싸고 여기 또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여기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근데 여기 아까 썬큰 처리하고 진짜 면적이나 이런 거 봐서는 여기 아니면 이런 데는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동궁에도 들어가기 힘들고. 더더욱 여기다 넣어버리면 여기는 주민들이 지하 3층 4층밖에는 주차 거의 안 될 거예요. 이런데 난리 부리수를 치는 거예요. 난리 부리수를. 그래서 내가 다음 지도에 가서 한번 재봤어요. 여기 133m래. 여기 제일 먼 데서. 아까 여기는 아파트 저기 저 궁전 아파트가 있는 바로 옆이고, 근데 얘기할 것도 없고 제일 멀리 있는 동에서 133m 1분 걸린다는데 걸어서. 그런데 아까 이제 완전히 그림 같은 적용이 되는 평지라고 그랬잖아요. 운동하러 가는 사람이 거기 1분 걸어가는데 그걸 못 간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지하 1층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든 여기다 꾸겨 넣어 줍시다. 네? 전 이사 2명이 한신서리하고 통합한다는 것 때문에 이사직 사표를 내버린 사람이에요. 금년 1월 달인가 2월 달에.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 아니, 한신서리하고 통합하면 누가 이기죠? 제일 이익 보는 사람은 동궁. 동궁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익 보는 사람은 궁전. 한신서리는 번전했어요. 번전. 물론 우리도 좋죠.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근데 그 두 단지보다는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궁전 얼마나 주성이 155%밖에 안 돼요. 150%. 수익성이 엄청나요. 내가 지금 38평이다. 40 몇 평을 공짜로 받아. 그런데 나 혼자 지으면 250세대 나홀로 아파트였어. 그냥 빚 좋은 개살구야. 40 몇 평 받으면 뭐해. 가격이 34평 가격이 똑같으면. 동궁 지원자는 250%밖에 못 줘. 리모델링도 안 돼. 그나마 통합하니까 300% 다 찾아.
궁전에다 쑤셔 넣고 설에다가 좀 쑤셔 넣어서. 그런데 한신설이하고 통합하면 이사직을 내 사표를 쓸 정도로 그 유명한 두 사람이, 두 사람하고 요 대의원 5명이 설계사 새로 뽑아. 이 사람들이 무슨 짓까지 한 줄 아세요? 이 6월 2일 날 총회에 제1호 안건이 정비업체 선정 안건이에요. 제2호 안건이 설계사 선정 안건입니다. 그럼 설계사만 뽑지 말라고 대의원회를 2번을 보이콧을 해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5월 달에 설계사 뽑는 총회를 5월 달에 해서 5월 말에 어떻게든 정비구역 제가 신청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대의원회에 2번 무산을 시켜버리니까 총회를 못하죠. 그래서 연기된 거예요. 6월 달로. 근데 두 번째도 또 보이콧 해버려. 요 5사람이, 7사람이 대의원단에 전화하고 뭐 해서. 그래서 조합장님은 그만둬버리고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열받고. 그만둬버리고 새로운 직무대행이 그냥 대의원에 통과 안 하고 그냥 총회에서 그냥 직권으로 상정했어요. 법에는 직권 상정됩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지가 막으면 안 될 줄 알았지. 지금도 모르면서 그냥 직권으로 합시다. 이가 직권으로 상정해서 이제 총회를 갔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해요. 또 어떤 소송? 요 2개의 업체는 선정하는 안건은 총회에서 결의하지 마세요. 결의금지 가처분. 미치지 않고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저 이 과정에서는 정말 저 성격 되게 급한데요. 저 기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런 짓거리를 지금 여기서 계속 해야 되나 지금? 언제까지? 그리고 5개 업체가 우리 상대로 지금 가처분해서 소송이 지금 판결이 안 났잖아요. 거기다가 그 재판부에다 탄원서를 냅니다. 이 사람들이. 그 탄원서는 뭐라고 하냐면 조합장이 해지하는 업체들은 저희 아파트 재건사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물심양면으로 우리 업무를 도왔습니다. 5개 업체를 자르지 마세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3월 3일 총회에서 90몇 분 찬성으로 아웃시켰는데 지가 뭔데? 법원에다가 우리 조합 지게해 주세요라고 탄원서. 해지한 업체들은 통합 재건축이 되더라도 그대로 업무를 하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누가 전제야 이게? 처음에 합의서에 있는 걸 나중에 자기는 뺐는데 합의서에 없는데 해지한 업체들 선정할 때 저희는 수차례 심의를 통해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했었습니다. 5개 회사 전문성을 인정했대. 그 거지 같은 설계사 그거 인정했대요. 대한민국 최고라고. 법원에다 낸 거예요. 이게 졌으면 재건축 중단입니다. 이 소송이 지금도 아직 안 끝났지만 재건축에는 이런 정말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강북도 아니고 지방도 아니고 반포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그런데 한시절에 아파트 상가에 한영기라는 사람이 상가를 매입하고 세단지 통합을 하겠다고 세단지 주민들에게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선동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한영기가 등장해. 아니 난 미쳐버리겠어. 이 과정에서 저희가 추진위원 때부터 선임하는 협력업체들은 당연히 저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견을 줬는데 한영기 다양한 전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내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 짓 해야 됩니까 지금? 에? 다른 사람은 사업성이 낮은 한신설이 아파트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저희 단지에 이로운 의견을 주는 업체들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면서 자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사임한 조합장이 해지한 기존 협력업체들에게 저희는 지금도 미안합니다. 나 참.
저희는 만약 꼭 해지를 해야 한다면 먼저 가서 사과를 하고 그동안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는 아름다운 헤어짐을 수차례 제안했대. 제안하기는 개뿔 뭘 제안해. 10만부 공전 2대 10에서 별주몽 의결사항경 제2요한건 안건 정비사업 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이의매건 제2요한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이의매건을 의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을 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법무법인 동아라는 데가 5개 업체의 변호사예요. 세상에 그 변호사를 써요 또. 이건 뭐죠? 이 정비업체나 5개 업체하고 뒤에 거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죠? 나 뒤에서 이 업체들하고 나 거래하고 있어 지금 잘하는 겁니까? 아니 사례가 이런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지금 가처분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왜 이네들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설계사를 못 붙겠냐면 설계사가 능력이 안 되고 수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한번 입찰을 새로 시험부터 하려면 4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아까 2월 19일부터 지금 6월까지. 그게 법이 그래요. 절차가. 4개월 가까이 걸리는 동안에 어떻게든 이 가처분 5개 회사의 가처분을 빨리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계약을 해버렸잖아요. 이제 계약을 해버리면 이 가처분 재판부에서 판결을 못합니다. 왜? 오케이 5개 업체를 손을 들어주면 이미 우리는 5개 업체가 다 새로 뽑아져 있어. 그건 이중으로 지금 계약이 2군데가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업체 손 들어줄 수가 없어요. 사실상 끝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빨리 계약함으로써 저 가처분이 이제 사실상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네들은 어떻게든 가처분 판결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반반 확률 50%라도 있잖아요. 근데 계약해보고 나면 제가 볼 때는 판결 계속 미뤄둬요. 그럼 끝나요. 그러니까 이 재건축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수의계약이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만 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제가 설명회를 2번 열었습니다. 궁전의 설명회를. 열어서 그 궁전에 그나마 90%의 대다수 진짜 선량한 주민들은 열받죠. 그 자리에서 얘네들 전부 다 제명해. 얘네들 대의원 전부 다 해임해. 그 자리에서 제가 설명회 하는 자리에서 마지막에 결정하고 바로 이틀 만에 총회 소집 발의서 20%만 거두면 총회를 할 수 있는데 이틀 만에 다 20% 이상이 총회 소집 발의서를 떼어줬어요. 조합원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제명당할 날만 지금 밤새 잠 못 자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명이 뭔지 아세요? 조합원이 자격을 박탈당하고 현금 청산당해서 쫓겨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입주하면 34평에 60억이 된다. 이 사람 지금 현금 청산 받으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 27평이다. 27평이면 지금 시세가 뭐 우리가 3억에 계약됐다면, 거래됐다면 33억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건 특이하게 지금 거래 사례니까. 법원이 감정평가사 둘을 선정해서 둘이 평균 가격으로 내쫓습니다. 그러면 20매덕 되는 거죠. 60억짜리를 20매덕 받고 쫓겨나니까 이거는 죽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죽겠다. 방안을 이런 안이 있다고 그랬더니 정확하게 제명안, 그 다음에 대의원 해임하는 안 제시했더니 2개 다 하세요. 해서 지금 받아놓고 날짜를 택일하고 있습니다. 언제 총회에서 날려버릴까. 대가 치러야죠. 그죠? 이거 용서하면 두고두고 그럴거든요. 우리 통합한 다음에도. 역으로 우리야 그럴 분 안 계시겠지만 우리 통합에 있을 때 저렇게 통합한 다음에 우리 한신설에서 저런 분이 생기면 제명당합니다.
제명당하면 큰일 납니다. 자, 상가를, 아파트를 분양하는 거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거, 법에. 응? 새로 부대시설, 봉제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상가도 아파트 줘야죠. 이건 뭐 당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궁전이 상가하고 십몇 년 싸우다가 합의해서 아파트 주기로 합의하고 지금 한 거거든요. 상가를 안 짓겠다. 그러면 나는 상가를 지어도 아파트를 줄 수 있다. 나도 그렇고 한신설의 이 상가 소유주들도 100% 다 아파트를 원하지 상가 원치 않는다. 그런데 상가를 지어도 상가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럴 때 조항이 있다. 막무가내야. 필요 없어. 그럼 몇 사람이 필요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나요? 진짜 막무가내예요.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돼. 하지 마. 이 합의서도 있거든요. 이 합의서 쓸 때도 그네들이 얼마나 땡깡 부려가지고 합의서 고치고 별짓 다 해서 합의서 썼어요. 엄청 말도 한두 줄로 끝날 걸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놨어. 이렇게 합의서에 이유를 불문하고 통합에서는 무조건 아파트를 준다고 합의했어요. 이거 법이거든요. 이거 어기면 재건축 끝나요. 법원에다가 소송 내면 재건축 중단이에요. 이거 있는데도 필요 없어. 응? 그러면서 아예 그 총회나 이런 데는 아예 불참합니다. 조합에 이사라는 사람이 한 번도 이사에 안 나옵니다. 대의원 보이콧 합니다. 총회 아예 아주 집단으로 총회 보이콧 합니다. 지가 해야 되는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무작정 우기고 무작정 이유 없이 자기 거짓말 내세우는, 진짜 저 보다 내 이런, 사실은 그 조합원 몇 명 안 되거든요. 148명이에요. 148명. 상가까지. 진짜 보다 나 저런 조합은 진짜 처음 봐요. 처음 봐. 사람 아주 그냥 기넘어가기만 해. 기넘어가기. 작년에 모금한 금액이 작년부터 금년 3월 13일까지 4,331만 원, 217명이 20만 원씩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700여만 원 사용했고요. 주로 뭐 우편료, 인쇄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잔액이 한 3,620만 원 남았고, 이거를 지금 상환일자는 현재는 시공사 선정 후에 제일 먼저 이자는 한 4% 쳐서 상환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20만 원씩 지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 시공사 선정은 아까 설명했지만 내년 연말까지는 시공사 선정이 되고요. 그때쯤 되면 이 금액은 원래 원금 20만 원 플러스 이자 더해서 이때 돌려줄 예정입니다. 이 돈은 우리 아까 이 준비위원들, 뭐 간사 이하 준비위원들이 지금 준비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면서 직접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00% 전혀 뭐 잘 사용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수 조합원님들이 이걸 많이 물어온답니다. 옛날에 이진기 위원장 시절에 안전진단비 상당히 많이 모았는데 그게 지금 몇천은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다 쓰고. 몇천 남아있으면 지금 이미 돌려줬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우선 남아있는 거라도.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준비는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준비니까 저한테 이걸 좀 이진기 위원장으로부터 연락해서 좀 받아서 우리가 좀 정산을 해드릴까 해서 연락을 하는데 아예 뭐 문자고 메일이고 아예 그냥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쫓아가서 뭐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이 알아서 처분을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법대 교수라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뭐 근거 없이 막 써버리지는 않겠죠. 언젠가는 돌려주겠죠. 그래도
시간 안에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사실은 제가 정말 막 이렇게 되게 몸살기가 춥고 이렇게 목이 되게 많이 아픈데 그나마 할만하네요, 오늘은. 근데 이건 보시다시피 지난 6개월 동안 저도 원래 업이 있거든요.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어제도 사실은 뭐 설명했고 오늘 하지 내일 또 하지 그 다음에 19일 날도 어디 행사 있지 맨날 또 뭐든 매일경제나 이런데 거의 뭐 며칠에 한 번씩 인터뷰하지 진짜 바쁜데요. 지난 2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정비업체 직원이 돼가지고 허구한 날 저짓해줬어요. 다. 저짓해주면서 일이라도 잘 되면 내가 보람이라도 느끼는데 가는 데마다 이상한 일들만 계속 발생하니까 사실은 제가 6월 2일 날 총회가 가처분에서 중단된다든지 아니면 저기 상가 이런 사람들이 보이콧해가지고 이 총회에서 선정이 안 됐으면 업체 선정이 안 된다고 가정하면 그날부로 6월 3일 날 저는 그냥 팔고 나가기로 이미 공표했습니다. 그 조합원들, 궁전 조합원들한테. 여러분들께 잘해보세요. 근데 다행히 소송도 이기고 가처분을 이기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 성원이 돼서 또 조합원들이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이기사항을 알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총회에 서명계를 내주고 참여하셔서 다행히 그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나마 오늘 제가 다시 설명회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근데 와 정말 사람 이렇게 기운 빠지게 하는 데는 이 동네가 일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글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상대원 어디에 설명을 했더니 그걸 보고서 한영기 위원장이 왜 남의 단지 가서 저러지? 우리 한신설에다가 올인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올인한다고 그랬나? 내 업무를 전폐하고 여기다가 여러분 진짜 그걸 원하십니까? 그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요? 다른 데 설명했더니 그거 기사가 나오잖아요. 제가 어디 가면. 그걸 보네. 왜 한영기 위원장이 저기 가서 저거 하지? 왜 우리 걸 전념 안 하고? 저 상처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말은 안 하시지만 상가는 어떻게 될까? 더더욱이 한영기가 상가 소유주인데 상가한테 아파트를 줄까? 아파트 주면 어떤 조건으로 줄까?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나한테 묻지 차라리. 뒤로. 상가는 이미 궁전조합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궁전에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궁전이 기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가한테 아파트를 주는 조건으로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하면 상가가 2개 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별 동의를 받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별로 50%, 전체 70%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하죠. 상가는요. 상가는 우리같이 조그만 단위를 한 개지만 올림픽 선수나 이런 거 가면 중앙상가 있고 분산상가라 해가지고 중간중간 하나씩 다 있어요. 어느 데는 상가가 8개 있는 데가 산 단지에. 그러면 상가가 8개는 한 개의 동으로 봅니다. 각 동에 어떤 50%씩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다 묶어서 한 동으로 보고 거기에 50%를 받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아니? 신만법 궁전 상가가 아파트를 받고 합의했다면 방법 없이 여러분이 주기 싫어서 한신설에는 아파트를 줘야만이 됩니다. 그걸 거역하면 통합 자체 조합 설립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아파트를 줄 수밖에 없는데 주게 되면 어떻게 주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분양 다 받고 아파트 조합원들이 분양 다 받고 남은 층 있잖아요. 1, 2, 3층 1, 2층 남은 거를 줍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뺑뺑이 돌린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이 분양받고 남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죠, 원래는? 일반 분양하는 거죠. 일반 분양. 그러니까 일반 분양할 거를 이 상가 조합원한테 분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한테 손해 끼친 건 없죠.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배정했으니까. 그러면 분양가를 어떻게 하는 거냐? 저 원베일은 대한민국에 최초로 제가 그거를 상가한테 했던 건데,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평당 5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야, 네가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우리 조합원들이 어그리하지. 그러면 24평 받으려면 평당 500이면 5, 4, 20, 20, 1억 2천을 더 낸 거죠. 조합원 분양가가 예를 들어 10억이라 그러면 11억 2천이 상가가 아파트 24평 할 때는 분양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낮은 걸 받으면서. 그런데 지금 이게 궁전은 어떻게 지금 계약되어 있냐면, 궁전은 우리는 별 이변이 있지 않느나 궁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궁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상가를 땅을 1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5평을 가지고 있어요. 상가 땅을 5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평 가지고 상가를 안 짓고 아파트를 지으면 15평을 지을 수 있죠. 300%니까. 그냥 대충 계산하겠습니다. 15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25평을 분양받고 싶어. 그러면 내 땅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건 15평밖에 아니야. 근데 10평은 일반 분양할 거를 내가 뺏어와서 내가 분양받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대지 지분으로 아파트를, 내 지분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15평은 조합원 분양가. 여러분이 일반 분양해야 될 10평을 뺏어온 거는 일반 분양가. 자, 이리 되면 분양가도 아파트 조합원한테 손해 끼치나요? 안 끼치죠. 그래서 별 이변이 있지 않는 한은 저희도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조합원 분양가 평당 플러스 500만 하든 1000만 하든지 이런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영기 제가 와가지고 우리 한신설의 상가한테 아파트를 엄청나게 특혜줘가지고 뭐 같이 분양받고 이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상가는 지을 수가 없나요? 예? 상가는 또 지을 수가 일단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한마디로 진짜 엄청난 소송을 하고 뭐 별 이상한 짓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단지가 좀 아까운데 상가가. 하여튼 그거는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더 남았죠. 예. 그 다음에 요즘 유언비어들이 돌고 있답니다. 여기 주변에 빌라도 같이 통합한다. 이미 서초구청에서 그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빌라하고 통합하면 재건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지금 빌라가 빠진 상태로 이미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이 신청은 다시 해소해야 되죠. 해소하고 다시 우리 동의서를 새로 받습니다. 빌라가 포함된 문구를 넣어서. 이게 뭐 단지별로 다 봐서 이게 2주가 걸릴지 3주가 걸릴지 한 달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 달 받아서 한 달 걸린다면 한 달 걸리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준비하려면 2개월 이상 걸립니다. 저 서류죠. 아까 80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몇 장만 하겠지만. 그걸 만들어서 하려면 2,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4개월은 늦어지는 거죠. 4개월은. 자, 그래서 원래는 그 전에 내용 증명으로 저한테도 왔어요. 그쪽에서 빌라 쪽의 대표들한테서 와가지고 통합시켜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궁전 조합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5월 20일까지 빌라는 동의서 100%가 필요합니다. 거기는 이렇게 편입하려면 5월 20일까지 동의서 100%를 가져오면 정말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거를 진짜로 공론화해서 가능하면 통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공문 나갔어요. 왜 5월 20일이냐?
5월 20일까지 100% 가져오면 5월 20일부터 여기 땅에서 우리 동의서를 새로 받으면 6월 10일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한 5일까지는. 그러면 5월 20일부터 새로 준비하면 진짜 밤을 새서 준비하라고 한 달 반이면 새로 작성하거든요. 그럼 늦어져 봐야 한 달 반 정도 늦어진대. 그런데 왜 그러면 5월 20일까지 2주를 시간 주면서 5월 초에 2주를 시간 주면서 20일까지 받으라고 그러냐면 그 5월 초에 4월 말쯤에 내용님이 안 돼.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 93%를 받았다는 거예요. 동의서를. 아, 그러면 2주 정도면 충분히 받겠구나. 100%를.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충분히 우리는 기간 줬어. 그런데 딱 5월 20일 당일날 내용증명이 또 옵니다. 야, 이건 너무 짧아. 그러니까 6월 30일 날 할게. 일반격 통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짧으면 처음부터 내용증명 받았을 때, 야,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 짧으니까 좀 한 3주만 좀 연장해달라고 처음부터 해야 돼. 20일 날 딱 되니까, 그러면 93% 거뒀다는 거 하고, 플러스 몇 장 더 줬으면 95% 갖다 주면서, 내가 미안한데, 며칠만 더 주세요.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저는 그랬어요. 대부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가능하면, 크게 문제 없으면 통합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믿는 구석이 엄청 있는 것 같더라고. 구청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믿어. 그래서 구청 가서 해결하세요라고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최종 공식적으로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내가 손든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 누구도 이게 통합 못 합니다, 이제. 그나마 그 공문도 5월 20일까지도 어떻게 내가 설득해서 조합장님이랑 다 설득해서 한번 줍시다. 그리고 최소한 한 달 이상 안 늦도록 내가 해줄게요. 이렇게 했는데도 거의 당일날 뜨거워가지고 저 93% 받았다는 것도 한 장도 안 가져오고 무조건 6월 30일까지 너무 시간 촉박해. 이래서 현재는 사실상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다시 들어오는 거 보면 뭔가 지금 구청하고 얘기 끝나서 통합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영기가 지금 몰래 빌라고 통합한다고 약속을 해줬대 이런 얘기 지금 유언비를 퍼뜨리는 분도 계세요. 누구예요 지금? 설해요 설해. 제가 오늘 설명 다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득세가 그거 있죠? 네. 그거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돈 많이 내야 되니까. 초과이익 한수를 걱정하시는데 아직 우리 지금 통합도 다 안 끝났어요. 재건축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지금.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나마 진짜 우리 설에는 양반이에요. 정말 기다리고. 지금서부터 앞으로 1년간은 아무런 이벤트가 없습니다. 오직 조합에서 하는 일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받는 거대. 그 고시라는 건 설계사하고 조합하고 설계사만, 그러니까 조합장도 할 일 없어요. 설계사가 시청, 구청 다니면서 인허가 받는 거 1년 동안. 그 외에는 동궁조합이나 우리나 궁전이나 동궁이나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오늘 설명의 끝으로 옛날에는 한영기가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씩 설명해 주는데 왜 6개월이 지났는데 안 해주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내가 문자 받으면 놀래세요. 이거 뭔가 일 터졌네 이거. 내가 설명해 한다고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됐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연락 안 와도 막 조바심 내고 이러지 않으실 거죠? 우리는 진짜로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 같아. 지긋하게 기다리고 참고 어린이 잘 하시겠지 믿고 맡기고 이래야 돼요. 근데 초과이익 한수제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권도
예를 들어 민주당이 그걸 없애고 싶어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알아. 근데 못 없애. 한심하죠, 사실은. 또 윤석열 정부나 다른 데서 없애려고 하면 또 그걸 또 막아. 그러면 지금 몇 년 전부터 부과를 했어야 돼요. 그 부과는 누가 하냐? 구청장이에요. 국토부 장관이나 서울시가 아니에요.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지금 이거 부과 안 하고 있거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계속 부과하라고, 야 임마 왜 부과 안 해? 해야 되잖아요. 헷갈려서요. 근데 어느 구청장이 지금 몇 년째 아무도 부과 못 하는데 누가 부과시키죠? 죽으려고? 그거 부과하는 순간 구청장 됩니까? 일단은 초과이익 환수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파트 1동 808호에 사는 이스타포입니다. 제가 7학년 8반인데요. 예. 입주자님한테 좀 부탁할 거는 우리 한영기 위원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시고 힘드시라고 해서 우리 입주자 여러분들 박수라도 한번 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연륜은 못 속여요. 진짜 최고십니다. 저분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예. 진짜 힘이 납니다. 힘이 나. 나중에 커피가 없으면 내가 12점 낼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정비계획 지정이나 이런 거에는 조합원의 소유주들의 예상 분담금이나 이게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추산액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정비계획 지정 신청을 낸 겁니까? 그리고 예. 하나 더 예. 지금 제가 알기로 49층이 되면 건축비가 35층이나 이런 정도의 한 30% 이상 그 업이 단위당 건축비가 30% 이상 업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보통 하는데 그것들이 여기 지금 우리 구역에서 물론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49층을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 통합 재건축 하는 데는 동궁 쪽에는 지금 앞에 더 팰리스 쪽에 그 옛날에 호텔 쪽에 우리가 동궁이 차지하고 있던 지분이 좀 있다는데 침범한 지분이 있다는데 그 다음에 또 동궁 밑으로는 지하철이 지나간다고 들었는데 그것들을 회피해서 그거 하는 거에 대한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통합 재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부담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상가를 포함해서 총 710가구인데 세개 단지를 다 합친 게 810가구인데 810가구에서 1016으로 지금 이제 그 재건축 후에는 1016세대가 되는 그건데 그러면 206세대에 대해서 분양을 하는데 분양을 하는 그 비례율 그거는 한신설해와 그 다음에 궁전과 동궁의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진짜 한꺼번에 좀 그래요. 재건축을 하는데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기억을 전혀 못하겠거든요. 이게 동시다발로 이렇게 여러 개 버리면 내가 지금 못 받쳐줘요. 하나씩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 1016세대면요. 원래 우리가 몇 개죠? 414, 224, 그럼 638, 638이죠. 그 다음에 108,
746세대입니다. 근데 이제 상가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810세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가 24, 64. 4세대에 오케이, 약 한 800이라고 보고요. 810. 아니 800, 오케이, 810이라고 할게요, 그럼. 810인데, 예를 들어서 200개가 뭐 일반 분양이다. 일반 분양이 아니고요. 137세대는 임대주택입니다. 아니 137세대는 제가 뺐어요. 우리가 지금 1016세대 임대까지 하면 1153세대가 아, 지금 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1153세대는 옛날에 사마이에서 했던 20평, 30평을 엄청나게 많이 넣었을 때 얘기고요. 지금은 많이 되면 20세대 이렇게 됩니다. 좀 키워서. 아니 지금 여기 개요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제시한 거에 그렇게 돼 있다. 어찌됐든, 오케이. 그렇다 치고요. 만약에 그거는 이미 분양 그 평수가 정해져 있어. 단지별로 딱 정해져 있어, 계산이. 어떻게 정해져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10,000평을 가지고 있어요. 10,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300%면, 우리가 땅을 5,000평 가지고 300%면 15,000평을 분양평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15,000평이죠. 15,000평인데, 우리 조합원들 21평한테 24평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414에다가 24명, 438명한테 분양을 하고 났더니, 15,000에서 분양하고 났더니, 13,000이야. 13,000이야. 일반, 우리 조합원 분양이. 그러면 2,000 남죠? 2,000 남는데, 임대 1,000이야. 임대 1,000 빼면 1,000 남죠? 1,000은 우리 사례용 일반 분양이에요. 네, 제가 알겠는데 지금 그 한신서래가 그러니까 세계단지 통합을 할 때는 1,000세대가 넘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뭐 공원은 그걸 하는데 그러면 공원을 내놓는 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놓는 단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반영이 돼서 그걸 하는? 아, 잠깐만. 그거는 옛날에 내가 합의서 할 때 다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합의서에 완벽하게 돼 있어요. 독립정산제다. 독립정산제는 아까 얘기하는, 먼저 설명드릴게요. 동궁에 팔레스 호텔의 부지가 지하 주차장에 지금 공유지분으로 남아 있어요. 이거 사와야 되잖아요. 이건 누가 살까요? 그건 동궁이 사야죠. 이미 그거는 독립정산제로 딱 계산돼 있어요. 네 땅 밑에 지하철 들어가서 뭔가 보강공사가 필요해? 그 보강공사는 누가 내야 돼요? 동궁이 내야 되죠. 그거는 이미 합의서에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0세대 미만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부채납은, 아까 우리 시설 기부채납은 우리 설의 저 끝에다가 이 땅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짓는 거거든요. 거기에 아파트 못 지어. 거기다가 짓는데, 그러면 여기도 기부채납하면 땅이 42,200평인데 기부채납하고 시설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한신설에 있으니까 한신설에가 많이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 기부채납한 게 땅이 200평. 여기 건물 공사 짓는데 50억. 그 다음에 도로 12m 전체 우리 다 늘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평. 그 다음에 궁전 앞에도 4m로 도로 기부채납 4m를 넓히면 한 차선. 그것도 기부채납. 이렇게 합치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1,300평.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시설 기부채납 이게 땅이 200평. 그러면 1,500평. 1,500평은 전체를 합쳐서 땅 대지 비율로 곱하기 NUB를 나눠버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미 땅을 다 기부채납하면 나눈 내 땅 가지고 300% 계산해서 조합원 갖고 남은 거 일반 임대하고 남은 거를 일반 분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별로 전혀 어떤 악유가 생길 게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안 되셨습니까? 또 무슨 질문이었죠? 아까 동궁 그렇고. 분담금. 지금 이거 신청하는요, 우선은 신속통합기획 패스트 트랙으로 태울 건지 말 건지를 일단은 정비계획은 계략적으로 들어갔지만 신속통합기획은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먼저 지금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참 진행하다가 오케이 신소통합기획으로 하자라고 결정이 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갈 겁니다. 어느 시점에 그야말로 계략적인 게 뭐냐, 전혀 맞지 않는, 그냥 시에서 하라니까 하는, 감정평가도 아니고 그냥 신발라가지고 하는 계략적인 분담금은 시에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그때 조합원한테도 고지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안 맞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 분양을 언제 하죠? 3년 내에 이주하면 한 4년 반 뒤에 착공하고 일반 분양하잖아요. 그러면 빠르면 한 5년 좀 더, 지금부터 5년 뒤에 일반 분양하고 후분양을, 분양가를 더 받기 위해서 후분양하게 되면 앞으로 8년 뒤에 분양을 해요. 8년 뒤에 분양가를 어떻게 예측을 하죠? 귀신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8년 뒤에 공사비하고 사업비를 어떻게 예측하죠? 귀신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침발라고 하는 겁니다. 하라니까 하는 거고요. 그게 법으로 세 번 있습니다. 정비계획 때.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때 또 한 번 할 겁니다. 그럼 법으로 이거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때. 그리고 제대로 된 거는 분양 신청 때. 또 다른 분. 아니 그러니까 그 부담금을 안 한 동의 신청서가 네. 법적으로 유효한 겁니까? 유효 안 하면 구청이 받아줬을까요? 반려했겠죠. 아니 그런데 규정이 돼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접수가 돼요? 아니 그게 안 됐으면 접수 안 되고 반려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담금 내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냈다고요. 지금 낸 때 아니라고요. 내는 타이밍이 따로 있다고요. 낼 때는 조합원한테 공지한다고요. 또 다른 분이요. 아까 상가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상가를 어떻게 꼭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냥 하주더라도. 아니 상가는 지을 수는 있어요. 언제든지 넣으면 돼요. 언제든지 넣으면 되는데 저 상가가 그걸 넣는 순간 나중에 우리 조합 설립할 때 동의서 낼 때 또 시비하겠죠. 우리끼리 하면 안 돼. 서래끼리. 우리 땅에 들어. 아니 세 단지 통합하면 어때 우리만 동의서 낸다고 아니 너무 되게 서래와 상권이 딱 들어가는 데인데 참 주변 사람들이 많이 기대들을 많이 하는데 상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상가하고 설명을 하면서 상가라는 게 아파트 단지 가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절대로 있어야 될 그 업종은 있어야 된다. 최소한 부동산 한두 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그래야 우리 아파트 매매하고 그럴 때. 지금 우리 뭐 그 부동산 보세요. 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되죠. 뭐 세탁소, 약국. 절대적으로 우리 아파트 가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상가를 넣어도 아파트 줄 수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필요 없어. 내가 그 사람들 더 얘기하면 내가 혈압을 죽을 것 같아요. 난 못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이미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